그녀의 이름은 미소였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그녀의 삶은 미소보다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소는 무려 7번이나 파양된 강아지였다. 처음엔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미소에게서 무언가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미소는 문제가 있는 개로 낙인 찍혔다. 미소는 각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그녀는 외면당했다. 첫 번째 가정에서 미소는 너무 활동적이라는 이유로 떠나야 했다. 그 후 몇 번의 가정을 거친 끝에 미소는 어느 한날 그녀의 마지막 가정에 도달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새로운 주인은 중년의 여성, 지혜였다. 그녀는 평소에 동물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강아지 엄마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혜가 미소를 집에 데려온 첫날 그녀는 한 가지 예기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미소는 너무나도 낯설어했고 그녀의 눈빛 속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지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를 모두 전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왜 이렇게 나를 피하니? 지혜는 미소를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는 미소를 강제로 다가가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미소는 여전히 불안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하루는 지혜가 미소의 옛 주인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소를 처음 입양했던 가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냥 너무 개성이 강한 개였다는 이야기부터 악성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말까지 미소는 모두에게 문제 있는 강아지로 낙인 찍혀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소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무책임함이 문제였을까?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미소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소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지난 주인들과의 연락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지혜의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소의 첫 번째 주인이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미소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그 강아지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미소를 버린 진짜 이유는 그때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 순간 지혜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미소가 겪었던 줄번의 파양의 이유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누군가의 어두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 한 명의 사람에게만 전해져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미소의 첫 번째 주인. 지혜는 전화를 끊은 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첫 번째 주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우리가 미소를 버린 진짜 이유는 그게 단순히 개성 문제나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지혜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미소에게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실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혜는 미소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점차 미소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다. 미소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매우 경계심을 보였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종종 두려움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소는 지혜가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미소는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날 지혜는 미소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산책을 하던 중 미소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길 건너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지혜는 처음에 그냥 지나칠 생각을 했지만 미소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천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지혜를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혜는 그 남자를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로 미소의 첫 번째 주인이었다.
그 남자는 지혜가 다가가자 뒷걸음질을 쳤고 급하게 사라지려고 했다. 지혜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에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잠깐만요. 지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남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미소를 알아보셨군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그 개는 그냥 일반적인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미소를 떠나보낸 이유는 단순히 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강아지가 목격한 일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일?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다시 지혜를 보았다. 미소가 그때 그 작은 집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냈을 때 이미 그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보며 그녀는 모든 걸 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지혜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다. 미소가 목격한 그 무서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가정에서 버려져야 했을까? 그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미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그렇게 파양된 거죠. 그 일이 미소에게 뭔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소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일은 지혜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도대체 뭐였죠? 남자는 잠시 더 망설이다가 지혜의 눈을 마주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일이 공개되면 미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지혜는 그의 말에 놀랐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진실일까? 미소에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진실을 이제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지혜는 그 남자가 말한 진실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말한 그 일이 무엇인지, 미소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건은 무엇일지 모든 것이 궁금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눈을 피하며 천천히 뒤돌아섰다. 지혜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는 중년 남자답지 않게 숨을 몰아쉬며 길을 떠나는 모습이 그리도 멀게만 느껴졌다. 잠깐만요.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지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남자는 멈춰서지 않았다. 지혜는 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 무엇이라도 알아내야 해. 그녀는 급히 남자의 뒤를 쫓아갔다. 그가 약간 달리기 시작했을 때 지혜는 발걸음을 빠르게 하여 그를 따라잡았다. 두 손이 벌벌 떨리며 지혜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말해주세요. 미소가 무엇을 봤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부탁드려요. 지혜는 애원하듯 말했다. 남자는 몇 초간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에게 조금씩 진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그게 바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미소는 집 안에서 무언가를 본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죠. 우리 가족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 무언가가 집에 들어왔었어요. 미소는 그것을 보고 바로 우리를 깨우려 했지만 그 무언가는 너무 위험했죠. 지혜는 그 남자가 말하는 것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 무언가가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무언가는 사람의 형상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형상이라기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죠. 그 당시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미소만이 그 형상을 목격했죠. 지혜는 충격을 받았다. 그 형상이라니 사람이었지만 사람 같지 않다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그 형상은 미소를 위협했던 거죠. 미소는 그때부터 사람을 못 믿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후로 계속해서 다른 집으로 파양되었고 결국 그녀는 다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지혜는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 끔찍한 공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형상은 무엇이었을까? 왜 미소는 그렇게 오래도록 무서워했을까? 그때 미소가 갑자기 지혜의 발밑에서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다.
작은 몸이 떨리며 눈은 마치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혜는 놀라서 미소에게 다가가며 그녀를 부드럽게 달래려고 했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미소야, 괜찮아. 나랑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지혜는 미소의 귀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히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몸을 움츠리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평소와는 다른 경고의 신호였다.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혜는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전에 봤던 남자였다. 그 남자의 표정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뭔가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미소가 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뭔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남자는 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 그걸 말해주세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그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끔찍한 진실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후 모든 게 바뀌었죠. 그리고 미소는 그 진실을 깨닫고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손이 떨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가 정말 끝까지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미소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미소는 단순히 겪은 고통을 넘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강한 존재였다. 지혜는 미소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더 집중해서 살펴왔다.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미소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 상황을 끝낼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미소가 갑자기 앞서 나가더니 저 멀리 있는 어두운 숲속을 향해 달려갔다. 미소, 어디가? 지혜는 급히 그녀를 뒤쫓았다. 그러나 미소는 어느새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남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숲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숲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있었던 곳이죠. 지혜는 그 남자의 말을 따라 숲으로 향했다. 걷는 발걸음마다 무거운 긴장감이 몰려왔다. 숲속은 깊고 어두웠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고 나뭇잎들이 흩날리며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혜는 한 걸음씩 내디디며 미소를 찾으려 했지만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져 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서 묻고 싶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미소는 이곳으로 왔을까? 이곳에서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을까? 그녀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며 미소를 찾았다. 그녀의 눈앞에 숲속 깊은 곳에서 미소가 멈춰서 있었다. 그곳에서 미소는 흔들리는 나무와 그늘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눈빛을 보였다. 미소야, 괜찮아?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미소는 그때서야 지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뭐가 있었던 거야? 지혜는 다시 물었다. 미소는 고개를 숙이더니 숲 바닥에 있던 작은 구멍을 가리켰다. 지혜는 그 구멍을 살펴보았다. 구멍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낡은 나무 조각과 오래된 손자국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있었던 거야? 지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이곳.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그를 봤던 곳이에요. 미소는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지혜는 미소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를 봤다고? 그게 누구죠? 미소는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지혜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의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미소는 두려운 듯 몸을 움츠렸다. 그가 그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곧바로 그 소리가 다가오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순간적으로 어두운 숲 속에서 누군가의 형상이 비쳐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미소가 말한 대로 그것은 이상하게 일그러진 형상이었고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기괴했다. 지혜는 숨을 크게 쉬며 그 형상과 눈을 마주쳤다. 그 형상은 잠시 동안 지혜를 노려보더니 급작스럽게 사라졌다. 지혜는 그 형상이 사라진 자리로 다가가며 손을 뻗어 그곳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다. 이게 뭐지?
지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금속을 손끝으로 살폈다. 그것은 이상한 모양의 장치 같았다. 어느 쪽에서든 그 장치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지혜는 머리를 흔들며 일단 그것을 잠시 들고 미소를 따라 숲속을 빠져나갔다. 미소야, 우리가 빨리 돌아가자. 이곳은 너무 위험해. 지혜는 미소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 장치를 주머니 속에 숨겼다. 하지만 그 장치에는 분명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미소의 과거와 상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소는 지혜와 함께 숲을 빠져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장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지혜는 미소의 침묵에 불안을 느끼며 계속해서 말을 걸어보았다. 미소야, 그 장치는 뭐야? 그곳에 있었던 건 대체 뭐지? 지혜는 그 장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장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지혜가 다시 물었을 때 미소는 갑자기 멈춰서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그건 나의 과거와 관련이 있어요. 미소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마치 그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잠시 후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장치는 내가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곳에서 나온 거예요. 지혜는 미소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이라고? 그럼 너는 그 장치와 무슨 관계가 있던 거야? 미소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장치는 내가 처음으로 만난 가족이 남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지혜는 미소의 말을 듣고 그녀의 깊은 고통을 느꼈다. 미소가 말하는 가족은 단순히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가족은 미소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아픔이 함께 담겨 있는 존재였다. 그럼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소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녀의 입에서 겨우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가족은 더 이상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면 항상 고통스럽고 그들의 배신과 거짓말만이 떠오를 뿐이에요. 미소는 입술을 깨물며 마치 과거의 상처가 돋아나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버려졌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지혜는 미소의 말을 듣고 그녀가 겪은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미소야, 그건 이제 과거야. 네가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우리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미소는 지혜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오늘의 희망이 뒤섞인 감정의 표출이었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때 미소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혜는 미소의 눈빛에서 힘을 느끼며 그녀의 결심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미소의 과거와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붙고 있었고 그들이 마주할 마지막 장애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미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지혜는 미소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미소가 숨겨왔던 과거의 그림자는 점차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이었으며 그들이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었다. 미소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을 따라오는 지혜를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날 때 그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고 그 길 끝에 다가온 진실은 더욱 강렬하고 무겁게 그들을 압박했다. 미소,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지혜는 미소에게 말했다. 하지만 난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야. 미소는 지혜의 말에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혜의 말처럼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지혜야, 그 비밀을 알아도 상관없어. 사실 나는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 미소는 조금 더 깊은 숨을 쉬며 길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해. 지혜는 미소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게 어떤 진실이든 네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더 내딛었다. 그들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곳은 미소가 과거에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있는 장소였다. 그 장소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미소는 깊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진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미소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 장소는 예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소에게는 그곳이 더 이상 가족의 상징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고통과 상처만을 떠올리게 만드는 곳이 되었다. 여기가 그곳이야. 미소는 속삭이며 그곳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이곳은 미소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미소는 자신의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억이 고통스럽게 되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소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결국 나는 버려졌어. 그때 미소는 그곳의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상자였다. 상자의 표면은 세월이 흐른 자국들로 덮여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미소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미소가 어린 시절 그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미소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놓은 것이었고 그 상처 속에서 그녀가 겪은 배신과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게 나의 과거야. 미소는 손에 사진을 쥐고 지혜에게 말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내 가족처럼 느껴졌었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 후로 나는 7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어. 그들은 나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계속해서 떠돌았어. 지혜는 미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왔다. 그간 미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안아주며 말했다. 너무 아팠겠구나. 미소야, 이제는 네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와 함께라면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미소는 지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미소는 느꼈다. 그녀가 이제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미소가 잃어버린 가족과의 관계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미궁에서 드러날 마지막 진실은 아직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미소는 지혜의 품에서 조금씩 차분해졌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슬픔과 분노,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왜 그녀는 계속해서 버려졌던 것일까? 그것도 7번이나. 그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혜는 미소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미소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너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야. 너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 말을 들은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의 위로가 그리울 때마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곤 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미소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들이 하나씩 나왔다. 그 일기장은 미소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들을 담고 있었다. 미소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입양되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처음으로 입양되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라고 생각했었다. 그 가족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나는 그들의 사랑을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미소는 일기장을 넘기며 속으로 되새겼다. 그리고 일기 속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미소가 어릴 적에 쓴 글이었다. 글 속에서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나는 항상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버렸을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미소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생각하면 그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한 마리 강아지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 버려졌다. 하지만 이 글 속에서 어떤 암시가 있었다. 그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미소는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상자 속에서 하나의 작은 메모지가 나왔다. 메모지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거야. 미소는 메모지를 들고 그 글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메모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는 누구일까? 미소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지혜야, 이 글을 봐. 미소는 메모지를 지혜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글에 그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써 있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지혜는 메모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너무 모호한 글이야. 하지만 그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아내야 할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미소는 그 글을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가 돌아온다는 말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 사람이 돌아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그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미소와 지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그 발소리가 익숙한 발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발소리는 그들이 찾고 있는 그일지도 몰랐다. 미소는 숨을 멈추며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 발소리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미소와 지혜는 긴장된 상태로 그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미소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우연일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짙은 회색 외투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채 무겁게 숨을 쉬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한 발짝 내딛더니 눈을 감고 말없이 미소를 바라보았다. 미소는 그의 눈빛을 보고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그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미소의 첫 번째 주인이었어. 지혜는 놀라서 입을 벌렸다. 첫 번째 주인이라니? 그럼 미소가 그동안 버려졌던 이유를 아시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실 미소는 내 실수로 버려졌어. 내가 너무 어린 나이였을 때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 그때는 나도 너무 미성숙했어. 그리고 나는 미소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어. 그 이후로 여러 번 파양된 거야. 미소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자신을 다시 찾으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라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 그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당신이 왜 다시 돌아왔죠? 미소는 침착하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으려는 거죠? 그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난 그동안 미소를 잊지 않았어. 그저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때 후회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너에게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어. 지혜는 남자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때 미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번도 미소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으면서 이제 와서 찾아오다니. 남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진심으로 미소를 찾고 있었다는 것뿐이야.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미소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원했어. 미소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과연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였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미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결국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 누군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소는 그 남자의 눈 속에서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어요. 미소, 이젠 내가 다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미소는 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은 질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왜 그가 자신을 다시 찾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미소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와 그 남자가 미소에게 남긴 흔적들은 단순히 시간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신을 버린 사람이고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미소는 고독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 미소,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진지했고 그 눈빛 속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용서라.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것들이 너무 컸어요. 그냥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혜는 옆에서 미소를 지켜보며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미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요, 결국 내가 미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그 남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낮아졌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는 만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행동뿐이에요. 미소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나와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너와 함께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지만 나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미소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진심이 그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상처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과거의 그녀를 떠났고 지금 와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 그동안 미소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 애쓰고 있었다. 알겠어요. 미소는 깊은 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나도 당신에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면 나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물론이죠. 내가 그동안 한 모든 일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내 옆에 있을게요. 미소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와의 관계를 천천히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미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과 실망을 이제는 진심으로 치유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진심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보인 변화와 노력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쉽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깊은 상처는 한 번에 치유될 수 없었고 미소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다. 그래서 그 남자와의 관계도 서서히 신중하게 다시 시작해야 했다. 미소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우리 사이를 다시 쌓아가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진행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당신을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 책임지고 진심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미소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는 그가 이제 정말로 변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하지만 그 또한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건 내가 이젠 그동안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을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잘못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후회와 절실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미소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미소는 그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과정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주리라 믿었다. 그렇게 미소와 그 남자는 다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을 쌓아가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다. 그 강아지 미소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상처도 받지 않고 그녀만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남자는 미소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이제 내 곁에 있을 거야. 미소.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미소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도 이제 너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고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사랑과 믿음의 힘이 결국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다. 끝.